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제일고등학교 교사 염지혜. 저는 전주고등학교 교사 조장익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영상으로 보는 대학별 전형계획인데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하, 네, 근데 이번 자료는 2025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고고! 고고! 네, 먼저 건국대학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학교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 건국대 지역균형 전형이 지금 100명이나 증가한 거는 네. 건국대에서 논술 전형의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하. 그 인원이 넘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대다수가 자연 계열입니다. 건국대 지역균형은 100% 정량평가가 아니고 네. 30%의 정성평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으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종합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100명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결과로 작용할까요? 좋은 겁니다만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건국대는 워낙 경쟁률이 높은 학교고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인원수가 늘어나도 입결이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상황을 잘 과별로 보고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KU 자기 추천인데요. 보기에는 작년이랑 큰 차이는 안 보여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은 작년과 큰 차이 없고요. 네. 모집 인원이 3명 늘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면접이 30%가 있는데 면접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면접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면접은 제 생각에는 조금만 연습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면접이 있는 전형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KU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줄었네요. 네, 또 특이한 사항이 수능 최저에 대한 지정 과목을 이번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수학도 미분 기하가 이제 자연계열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 지정 과목을 폐지했고요. 탐구 과목도 이제 과탐이 이제 수액 같은 지정이 돼 있었지만 네네. 그것도 지금 폐지한 상황입니다. 건국대, 그리고 홍익대, 그다음에 동국대가 이제 네. 같은 이제 입결에 포진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는 건국대가 가장 종합형 수능에 맞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떤 수능의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가장 없다고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아하, 네. 그러면 2025 학년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어보자면 첫 번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반영 영역이 변경되었죠?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폭력 주지 사항이 좀 반영되는 걸로 바뀌었네요, 선생님. 네, 학교폭력이 이제 26년 대입에서는 네. 모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아직은 25년이라서 사실 모두 다 반영은 안 해도 되지만 네. 건국대는 이제 미리 모든 전형에서 이제 감점하는 방식으로 학교폭력을 반영하기로 이제 올해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기초생활 차상위 전형 방법이 원래 수시였다가 이번에 정시 수능 100%로 변경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 차상위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전형에 있는 인원이 이제 전부 다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수시에서 기초생활 차상위가 지원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하. 통합전형의 자격 조건 중에 기초생활 차상위가 이제 포함이 됐고 거기에 농어초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생겼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학능력 시험 반영 방법이 좀 변경되는데요.
계열에 따라서 또 이제 인문 내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수학능력 시험의 그 반영 비율이 달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간소화 시킨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인문은 좀 화면에 보이는 듯이 이제 국어 40, 수학 30, 탐구 20, 영어 10으로 하나로 통일이 됐고 원래 네. 두 개였는데 네. 자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국어가 맞냐 수학이 맞냐의 차이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건대에서 표현하기로는 인문은 언어 중심 그리고 자연은 수리 중심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예체능에서는 수학하고 탐구 둘 중에 점수 높은 걸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경희대학교인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또 어떤 변화가 먼저 있나요, 선생님? 네, 방금 소개해드린 건국대와 경희대가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서울권에서. 그렇죠. 예, 교과 전형은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정성평가가 30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학종에 좀 가까운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수능 최저가 건국대와는 달리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하고 탐구의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했고 그리고 탐구는 두 과목 평균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아하. 얘가 좀 변동된 사항은 수능 최저 부분이네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여기에 좀 작년과 좀 큰 변화가 있나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올해 경희대는 이제 경희대와 같은 입결 라인에 있는 중앙대에 비해서 변화가 좀 적은 편입니다. 아하. 이 입결에 있는 학교 중에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학교이지요. 그렇네요. 네. 50%나 보네요. 네, 50%입니다. 그게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되었나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능 지정 과목에 대한 폐지를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수학과 이제 탐구에 대한 지정 과목을 푸는 변화를 올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 학년도 변경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계열의 수시, 최저 학력 기준, 필수 응시 과목이 다 폐지가 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원래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봤다가 이거를 두 과목 평균으로 반영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탐구형을 하나만 반영한 것과 두 개 반영한 건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조금 이제 어렵게 변경이 된 거고요. 요즘에 그 입시에서 좀 또 흘러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탐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네. 표절을 맞춰야 되는데 경희대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큰 네. 상관이 없으니까 네. 과탐 두 과목으로 등급을 맞추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머지 하나를 사탐으로 바꿔서 두 개의 평균을 좀 높이는 방법을 쓰는 그런 방법이 지금 사탐런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자연계열 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과탐 두 개를 하기보다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정시에서는 만점을 맞았을 때 과탐이 사탐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이제 최저를 맞출 때는 사탐론이 어느 정도는 유의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량이 사탐이 조금 더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기 적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탐으로 바꿨을 때 또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르는 경우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따져보고 네. 사탐과 과탐을 섞어서 혹은 이과 계열이긴 하지만 모두 사탐으로 변경해서 최저를 맞추겠다는 전략은 좀 더 많은 상황을 고려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시 또한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탐구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인문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수능 과목별 비율을 달리 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다 간소화 시켰습니다. 네, 확실히 2025 이 표가 간소해 보이네요. 네, 지정 과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변화가 좀 보이네요, 선생님. 추천 인원이 모자라서 경쟁이 붙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그래도 고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경쟁이 붙는 상황입니다. 아. 네, 추천 인원이 제지역 인원수의 4%에서 이제 12명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게 300명이 넘는 학교들은 조금 손해보는 게 되는 거고 아하. 한 학년에 300명보다 적은 학교들은 추천 인원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려대에서는 학업 우수 전형과 이 추천 전형을 동시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죠. 네,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에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기를 이제 고정으로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모집 인원이 51명이 줄었는데요. 아까 건국대에서는 오히려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논술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 고려대도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다시 350명인데 이제 그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50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 전형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과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큰 변화가 있네요, 선생님. 네, 저희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재시범 기말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와, 재시문 네. 기반 면접 너무 어려운 면접인데 폐지가 됐네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일반 생기부 기반 면접도 아이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재시문 기반 면접은 어렵게까지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했었는데요. 네.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심지어 모집 인원이 180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논술로 갔나요? 맞습니다. 논술로 그렇군요. 갔습니다. 네. 계열적 합이라는 또 다른 종합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학업 우수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전형이었고 네. 그리고 계열적 합은 아무래도 특목자사 비일반고. 네, 비일반고가 선호하는 전형이었는데 네. 이제 학업 우수 전형에서 지시본 전형 면접이 폐지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모집 인원도 줄었기 때문에 네. 경쟁률은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정 응시 과목이 폐지된 거 맞죠? 수학은 지정 과목이 폐지된 건 맞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계열 적합 전형입니다. 여기는 재시문 기본 면접이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네. 학업 우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네. 재시문 기본 면접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125명 가량이 줄었네요. 네, 역시나 논술의 영향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계속 논술 이야기를 했는데 논술 전형 나왔습니다. 네, 350명이 늘었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정말 많이 늘었고요. 네. 우선 인문은 4합8이고요. 어. 자연도 4합8입니다. 네. 근데 경영이 4합5예요. 경영 무슨 일인가요? 정말 높고요. 네. 이게 사실은 4합5 정도 되면 고대에 이제 웬만한 과는 갈 수 있는 점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과목별 등급에 따라 다르겠으나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저렇게 높게 걸었다는 것은 어쨌든 고려대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논술 전형에서 저 경영은 저 최저를 맞히는 게 결국은 당락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이제 논술 수능 최저는 역시나 수학은 미기 제한이 폐지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2025 변경사항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수학 선택 과목 필수 응시 과목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탐구 영역은 제외가 되었죠? 네, 맞습니다. 학업 우수형에서는 재시범 기반 면접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인원이 12명으로 퍼센트가 아닌 12명으로 변경이 됐고요. 네. 사이버 국방 전형은 2단계 원래 면접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또한 최저 탐구 2과목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조금 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른 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은 2단계 면접 반영 비율이 30%에서 50%로 좀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동국대학교입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추천 인재 전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좀 어떤 변화가 발생했나요, 선생님? 동국대 학교 추천 전형은 서류가 30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서류 30의 영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하. 원래는 전 영역이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창체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밑에 서류평가 요소 보시면 네. 교수학습 발달 상황, 세특, 출결, 행발 요 정도를 평가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진로 선택은 정성평가로만 활용을 하고 있네요. 네, 진로 선택은 정사평가고 이거는 건국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네요. 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두 드림 전형입니다. 네. 여긴 뭐 작년과 좀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거의 없고요. 작년과 같은 학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수능 최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융합 자연 계열에서 원래는 수학이 필수였습니다만은 이제 수학 혹은 과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25 학년도 변경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서 서류평가 영역이 변경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창체가 아까 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논술 전형, 방금 말씀하셨던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탐구 영역 제한이 폐지되었다. 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세 번째는 정시 다군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다군이 상위권 아이들이 쓸만한 대학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아이들한테 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다군에 있었던 대학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대도 다군으로 넘어간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번째로 정시 자연 계열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정 과목을 폐지는 했지만 사실은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완벽하게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고 보기 힘든, 하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과목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건, 동, 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대가 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서강대학교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학생부 교과 100%로 뽑지만 그중에 10%는 출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명까지. 정말 많이 주는 거죠. 서강대 입결에 비하면. 그렇죠. 네, 정말 그냥 서강대가 인원이 큰 학교는 아닙니다. 128명도 이제 많이 뽑고 있는 거고요. 수능 최저가 3개 3 이내입니다. 각 3 이내. 네, 각 3 이내. 사실은 서강대 정도의 학교에서 높은 수능 최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입니다. 면접도 없고 서류평가 10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서류평가를 조금 보면 학업 역량이 가장 높습니다. 50이고요. 서강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학업 역량만 뛰어나면 예전에 많이 하던 말이죠. 전공 적합성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진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탐구를 충분히 해왔다면 충분히 우리는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게 반영된 서류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네,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여기는 100이 아닙니다. 교과가 10이 포함되고 있고 지금 출결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미인정 출결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집 인원이 2명 찍었는데 작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가 학교장 추천보다는 높죠. 네, 그러면 서강대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 입결도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결 비슷한 학교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서강대는 그동안 되게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평가를 해온 학교인데 사실은 한양대에서 이번에 굉장히 크게 변했기 때문에 서강대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까지는 작년과 다름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를 좀 고려해 보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강대 2025 학년도 변경사항을 다시 한 번 더 훑어볼 텐데요. 먼저 글로벌 한국학부 게페트르 국제학부 신설이 되었는데 이거는 사실 2024 학년도부터 선발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건국대하고 동국대를 비교하면서 건국대가 좀 더 선택 과목에 전혀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원하는데. 맞습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서강대가 그런 학교입니다. 네 번째, 정시 자연계열 지원자. 이 가산점은 원래 최대 2과목을 줬다가 최대 1과목으로 바뀐 거? 그렇지만 2를 2과목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죠. 마지막, 정시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 전형에 대해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가 건국대부터 서강대까지 총 5개 대학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대학을 살펴볼 건가요? 두 번째 영상으로 보는 대학별 전형계획 두 번째 영상에서는 네.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학교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